개혁신당의 대선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예, 대구에서 지금 일정 하기 전에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구를 가셨던 것 같은데 어제는 광주였던 것 같고 지방 일정이 많은데 수도권보다 지방 쪽에 좀 집중 초반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지방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또 지방인 유권자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해 가지고 조계사를 가는 분들이 많은데 전 대구의 동화사를 골랐습니다. 대구 동화사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계사는 오늘 저희 천하람 대표가 가가지고 예. 행사 참석할 거고요. 저는 또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보기 위해 가지고 이쪽으로 왔고요. 아마 동화사가 대구에서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 대구 지역 주민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광주 있었다고 하는데 광주에서 5.18 묘지 참배했었죠, 이준석 후보.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저희는 광주의 5.18 묘지를 지난번에도 기억하시겠지만은 모든 저희가 묘소를 방문하면서 예. 하나하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진정성을 다하려 했거든요. 예. 어제도 사실 그렇게 하느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묘지에 있으면서 저희가 또 손편지 직접 하나하나 작성해서 이렇게 각 묘소마다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한덕수 무소속이죠? 한덕수 후보가 5.18 묘지 참배하려다가 이제 시민단체의 저지로 참배를 못했는데 이 한덕수 후보의 참배를 거부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계엄 때문에 좀 상당히 광주 시민들은 또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저는 한덕수 총리님의 그런 행보라고 하는 것은 비판받기보다는 앞으로도 적극 권장돼야 된다. 예. 계속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면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어제 사실 바로 이렇게 서울로 귀환하시고 이런 모습보다는 예. 조금 더 그래도 대화하고 현장에서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더 밝히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조기 대선 얘기 좀 해보죠. 대선은 이제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구도요, 후보님. 예. 지금 현재 구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쪽 후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난맥상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 경선이 마이너리그로 전락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고, 예. 경선이 끝난 다음에도 뭔가 컨벤션 효과나 초기 효과를 본다고 보기에는 너무 지금 이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등에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정치공학을 거부하고 예. 개혁신당이 이제 새를 확보해 나갈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 단일화 있잖아요, 후보님. 예.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이야기 좀 언급이 됐었고, 예. 이 경선 끝나자마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 관련한 과거 징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뭔가 국민의힘 쪽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러브콜이 좀 점점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어떻습니까, 그거? 아마 유권자 전부가 알 텐데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국민의힘에 싸우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냥 쫓겨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저에게 사과를 검토할 것을 검토한다 이런 거는 예.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냥 2차 가해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들고 사과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걸 내는 것 자체가 가끔의 상황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좋아질지 아니면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개혁신당의 당원이 더 화나는 계기가 되게 될지는 저는 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보님, 혹시 국민의힘 지도부나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접촉해 온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는 없습니다. 예, 저희 워낙 저희 캠프가 또 다양한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온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직접 간 건 없다는 건데, 자 그러면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좀 접촉이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제가 그저께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의례적인 이야기 외에는 별로 오간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한덕수 후보가 언론 보도된 거 보면 이준석 후보 아주 훌륭한 분이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고 하버드 동문이고 이렇게 좀 극찬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듭니까, 한덕수 후보가? 이준석이 훌륭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감사하고요. 예.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제안이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건 없고, 예. 그리고 저도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 의례적인 대화였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얼마 전에 후보님 아시겠지만 기사가 이제 같이 나온 게 한덕수 예. 후보가 첫 출마 선언하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쪽방촌에서 만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하고 오세훈 시장이 행사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 이것도 보도가 됐어요. 예, 예. 그거 두 개 엮어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덕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이런 일각의 추측, 관측 이런 것도 있던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없고 아마 저희 쪽에서 먼저 잡혔던 일정이고 나중에 한덕수 총림 측에서 또 예. 잡힌 일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뭐 한덕수 총리님이 그 단일화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하시는 자리가 뭐 있다면 저희는 좀 회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무조건 완주한다. 완주해서 당선될 건데요. 당선. 예. 예. 그런데 지금 저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다른 후보들 지지율 격차가 좀 크잖아요. 이준석 후보하고. 예, 예. 예. 엎을 수 제가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 치른 선거 중에 그런 선거 아닌 게 있었습니까?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1등하던 나경원 후보 뒤집고 당선된 거고, 예. 지난번에 동탄 선거도 뭐 마지막까지 한 20% 격차 나다가 한 일주일 사이 뒤집은 거고, 예. 결국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선거들보다 이번 선거가 오히려 구도는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 3당이니까 당선되려면은 이재명 후보든 김문수 또는 한덕수 후보든 어느 쪽에서 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후보님. 예. 주 공략 대상은 어디입니까? 양쪽 다고요. 지난 예. 동탄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한 25% 정도의 표심이 이전돼가지고 당선된 거거든요. 예. 저는 뭐 이번 선거도 예. 사실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예.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흔히 중심 가치였던 김대중 정신이나 노무현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후보가 이재명 후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 예. 잘 생각해 보시면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불리함이 있으면 불리함이 있는 대로 담담하게 맞이하고 대신 올곧은 방향 나가고 3당 합당하면은 이의 있습니다라고 손들고 뛰쳐나오고 네. 좀 멋진 모습인데 지금 예. 이재명 후보의 정치라는 건 지난 몇 년 동안 방탄하고 무슨 뭐 우격다짐으로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뭐 대법원을 뭐 탄핵하겠다 그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건 노무현 정신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유권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지난 몇 년 동안의 정치의 과정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노무현 정신에 가깝냐 아니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할 말은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윤핵관들과 함께하길 거부하고 나와서 제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그리고 뭐 어려운 선거에 계속 도전하고 어떤 게 노무현 정신에 가까운 움직임이냐 저는 이거는 삼척동자도 알 만큼 오히려 이재명보다는 이준석이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민주당 유권자들이 어디를 지지하는 것이 더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한 이후에 민주당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도 나오고 사법살인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 거로 보십니까? 여론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 통치를 해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글 쓰면서 강하게 이제 비판했는데요. 예. 이게 말 그대로 국내 정치용 정치 방법이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뭐 트럼프랑 국제적인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국내에 어쨌든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터지면은 어떻게든 지지층이랑 다수 의석 동원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생각이지만은 예를 들어 트럼프 상대로 개딸 동원해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내용 그냥 방구석 여포 정치하고 있는 거고 이분이 예를 들어 뭐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뭐 밀리면은 거기다 대놓고 뭐 개딸 동원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국내용 정치지 이분이 국내용 정치를 넘어가지고 이런 방식을 답습해서 뭐 글로벌 외교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능력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이 재판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게 대선의 주요 변수잖아요. 저는 그냥 날 받아놓고 계속 거기서 자기 지지층 동원해가지고 그런 세과시나 하고 있을 것이지 사실은 대법원장을 겁박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어제 무슨 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내빼는 모양새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예.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방구석 여포 전략이지 이게 예. 어떻게 국제적으로 위상이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방식이겠습니까? 그냥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이 경선 결과의 의미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후보님?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정치공학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요? 예. 예, 사실 얼마나 난해한 선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사실 한덕수 총리의 마중물이 되어줄 김문수냐 아니면 또 한동훈 대표는 솔직히 지금까지 당대표나 아니면 비대위원장 하면서 공직선거를 이끌면서 성적이 이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선택이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선택인데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택됐어요. 예. 당심과 민심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근데 의외로 예. 그게 뭐 당심과 민심 모두 김문수 후보가 좀 격차를 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뭐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지지층이 좀 몰려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잘 될 거로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벌써부터 삐거덕거리고 있고 제대로 예.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각자 다 나온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당을 가지고 있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굉장한 어떤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냥 이런저런 입장을 대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중도 사퇴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올 거로 보세요? 흡수될 거로 보세요? 한덕수 전 총리의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뭐 정치를 잘하시진 못하지만은 예전에 검찰할 때부터 보면은 또 이런 데선 절대 지지 않으려는 남자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지속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의 분석대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친윤들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실패하더라도 무소속 출마까지 감행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본인의 뜻으로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종 결정은 그 거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장기화 될 거로 보입니다. 예. 단일화 문제가요? 대선 직전까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전 대표를 지냈으니까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표를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구도상. 동탄 선거에서 안 그렇습니다. 동탄 선거에서 민주당 표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그 동탄 선거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의 표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비책 이런 거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 선거가 솔직히 말하면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로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그냥 비정상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저 안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자꾸 부각되게 되면은 당연히 제가 할 일 하면서 정책 공약 발표하고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하는 저에게 유권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원론적이면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환멸을 느끼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대안으로 이준석 후보를 찾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국민의힘의 내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진영 내에 이제 막말 이런 게 번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갔는데 조갑재 대표님 페이스북에 뭐 이런저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김문수 후보랑 또 아주 가까운 곳으로 알려진 그런 전직 국회의원 한 분이 뭐 조갑재 뭐 비읍시읒 이런 거 달아놨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에서 찬탄파와 반탄파 사이에 감정의 골이 있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조갑재 대표 같은 보수 진영의 원로의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조갑재 비읍시읒 같은 걸 달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내 찬탄파, 이 찬탄파들이 탄핵에 반대했던 죄송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잖아요. 그럼 그 찬탄파들이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쪽으로 이동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어제 하루에만 거의 10,000명 가까운 신규 그 구독자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요? 원래 예. 하루에 한 500명 이렇게 늘어나던 채널인데 예. 그렇게 10,000명씩 온 거 보면은 어허. 저는 이게 큰 변화가 태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우리 진행자는 제 거 팔로우 하셨습니까? 저요? 네. 저는 유튜브 팔로우는 정치쇼하고 시결화밖에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끝나시고 이준석 TV 검색해가지고 구독 누르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저 경선 이후에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뭔가 표심의 변동이 있다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저거를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보님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느껴집니다, 벌써.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책을 계승 통합하기 위한 안오홍 정책 통합 전략 보고서 이거 공개했던데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저희는 아무래도 정책 면에서 사실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이 내세운 것 중에 좋은 것들은 최대한 원래 저희랑 생각 비슷한 것도 있었지만은 좀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게 왜냐면 사실 이분들의 정책 중에서 특히 오세훈 시장은 뭐 행정력이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이분만큼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국가를 위해서는 또 디딤돌 소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빈부격차 완화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거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고 홍준표 시장은 뭐 저랑 워낙 친하기도 하지만은 젊은 세대에 있어서 정말 많은 지지를 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들 받아들여야 되고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 담론은 이분 따라갈 만한 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채용하려고 하고 또 안철수 의원님은 어제 또 그젠가요?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말씀하셨던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 출당 조치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빨리 대한민국이 변하는 길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거든요. 저는 그런 게 더 주목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였습니다. 구독하세요. 구독.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